제 이름은 변양섭이고요. 46년생이에요. 저는 그동안 어려서부터 시골에서 자라고 있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내로 와가지고 살면서 시내에서 자라고 컸고 학교 생활도 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남편과 아이들과 같이 우린 주말이면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식구들하고 나가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이들하고 다 같이 밤 낚시도 가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았던 시절은 항상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 아이들을 다 키우기도 전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제가 기간제를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모두 무난히 졸업시키고 지금은 아이들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게끔 키워준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자유분방했지요. 그냥 시골에서 이제 아버지가 외 아드님이셔가지고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시골에 놓고 엄마 아버지는 직장 따라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시골에서 혼자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면서 산으로 들로 뭐 정말 꽃도 꺾으러 가고 나물도 캐러 다니고 친구들과 그리고 이제 좀 아버지가 그런 교육계 계시니까 동네 분들도 옛날엔 다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도 많이 저한테 관심을 갖고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은 그렇게 즐겁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는 부모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는 청주에 와서 객지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동생들과 자취를 했어요. 저는 추억이 참 많아요. 아버님이 교육자이셔가지고 항상 저희들한테 굉장히 자상하셨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가끔 편지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제가 잊지 못할 것이 교대 입학하고 처음에 그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편지를 주셨어요. 동생들 데리고 있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학교에 입학해서 너무 이쁘고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그렇고 주변 이제 직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편지를 받은 기억이 나고 또 한 번은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시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때 편지를 보내셨는데 어떤 거냐면 시댁에서 우리가 살아야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화내지 말고 항상 자유롭게 잘 지내라고 그러한 편지, 동료의 편지를 주신 적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편지는 이제 첫 아이 낳고 걔가 돌 지난 다음에 3살 때쯤에서 속리산으로 첫 살림을 낳았어요. 신랑이 속리중학교로 발령이 나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제 첫 살림을 낳았으니까 친정 부모님이 두 분이 오셨다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녀가셔가지고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편지가 지금은 편지인데 지금부터 54년 전입니다. 70년도에 보내주신 건데 우리 사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사택 옆에 있는 밭에 무와 배추를 잘 가꾸고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고 그러시면서 격려해 주시는 편지를 보낸 게 아버님에 대한 추억이고 편지가 요거 너무 오래해서 누렇게 자랐습니다. 이게 편지 봉투고요. 편지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잘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 잘 산다는 내용은 생각하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가정이 화목이야. 돈이 있고 없고가 별로 문제가 아니라 집안 식구가 화합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록 찌그러진 오막살이 같은 집이나마 너희들 두뇌가 오손도손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럽더라. 엄마에 대한 추억은 엄마가 정말 8남매 키우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아버지 월급 하나 가지고 우리 8남매를 다 무사히 학교를 졸업시키고 사회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7이 학교에 있었고
막내 하나만 사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과 그리고 엄마가 이제 나를 시집 보내고 친정에서 한 달 넘게 있다가 이제 방학하면서 제가 시댁으로 갔거든요. 사표 내고. 그럴 때 엄마가 나를 보내면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눈이 한참 쌓였어요. 그래서 버스가 제대로 못 다닐 때 그 새벽차를 보내러 나오시면서 옷을 치마를 둘러 입고 뒤집어 입고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아팠어요. 그동안 암투병도 3번이나 했고 또 대수술을 하여튼 5번 정도 했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신앙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성당에 나간 거가 참 잘했다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문학의 길로 들어간 거 그것이 참 잘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가 기간제에 나갈 때 학교 복도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복도에 조그만한 그 간행물이 하나 붙어 있었어요. 보니까 시민 100일장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접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동상을 받았어요. 처음 나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동상을 받고 나니까 우리 친구가 너 글 잘 쓰니까 충북대학에서 수필창작반을 겨울 특강으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겠니?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이 그 교수님께서 여기 온 목적을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생에 책을 한 권을 꼭 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정말로 3년 만에 등단하고 그 다음에 3년 있다가 책을 쓰고 이렇게 그게 된 거예요. 첫 번 책을 낸 게 해갑대였어요. 등단 활동은 각종 문학회에 가입해가지고 몇 군데 문학회에 가입해가지고 뭐 거기서 총무도 하기도 하고 또 부회장도 하다가 여성문인협회 같은 경우는 여성문인협회 회장도 했어요. 제가 문학상을 2번을 탔는데 오암수필 문학회에서 주는 제1회 광복 문학상을 탔고요. 여성문인협회에서 올해의 여성문학상 14회를 탔어요. 그래서 그 2번 상을 타면서 생각해보니 남편과 같이 살았더라면 이러한 것은 내가 해내지 않았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둘이 아이들하고 가족끼리 이게 좋으니까 내가 사회 나서 공부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남편은 갔지만 나에게 이런 걸 남겨놓고 갔구나 이러면서 남편한테 고마움과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허전함이 함께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오빠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학교. 근데 그 오빠 있는 학교에 우리 신랑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이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기간제 이제 체육대회를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교실에 슬쩍 들어와가지고 근데 펜을 가지고 갔어요. 찾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가끔 만나고 이러다가 그리고 알고 보니까 또 친구의 오빠였어요. 여고 동창.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친구도 이제 학교에 왔다 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가장 소중한 거는 나의 자녀들이라고 해야 될까? 네. 나에게 보내는 편지, 나를 사랑하는 양섭. 어려서부터 긍정적으로 모든 생활을 즐겁게 해왔지. 진정 사랑하는 남편과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았던 내가 새 아이와 나만을 남겨두고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랬던 내가 벌써 33년을 홀로 살았다. 그동안 많은 일들을 혼자 겪으며 힘들었지만 큰아들 결혼식장에서 장한 엄마야,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설움이 북받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거둘 수가 없었지. 대견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고맙고 너는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쳤어. 그 말을 들을 때면 먼저 간 남편에게 너무 고맙고 한없이 미안했지. 아이들의 본보기가 남편이었으니까. 지금도 무심코 독백을 한다. 여보, 보고 싶다.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말, 너무 외롭다. 그래도 80이 코앞에 온 이제 나를 돌아본다. 어떻게 살았지? 그 막막했던 지난날, 남편이 있을 때 유방암 수술을 하고 시아버님과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암을 극복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 막내 임신 3개월째 나팔간의 꼬임으로 수술을 받고 행여 잘못된 아이를 낳을까 걱정 속에 무난히 정상적인 아이를 순산했을 때의 기쁨을 어이 표현하리. 3남매를 키우며 정말 행복했었지. 휴일이면 가까운 곳이라도 함께 나가고 눈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 남겨둔 채 둘이 무심천뚝을 산책하기도 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데 53세의 젊은 남편을 보내며 얼마나 울었던지 문 밖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세상 살맛이 하나도 없었지. 양서봐, 너는 어느 날 깨달았지? 이래선 안 되겠는 거야. 자식을 셋씩이나 남겨놓았는데 그리고 남편은 내게 제일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보내고 싶었겠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이젠 내 생활을 찾는 거지. 나 잘 살 거야. 30여 년을 놓고 살았던 학교 기간제로 나가며 학비를 벌었다. 친구로부터 충북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겨울방학 특강으로 수필 창작반을 모집한다며 가보랬지. 난 등록을 하고 수필 공부 3년. 그 덕에 2004년 드디어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을 하며 나의 문학생활은 시작되었어. 회각 기념으로 아직도 사랑은 진행 중 출판 기념회로 호텔에서 했다. 책을 내고 출간 기념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경비를 부담해준 아이들에게 고마웠지. 자식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살아가면서 자식들이 주는 행복을 남편과 하지 못한 아쉬움에 마음이 늘 허전했었다.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1인 1책 강사로 시민들의 책 내기에 도움을 주며 3년간을 보람있게 했다. 방광암이라는 진단으로 수술을 받고 1년 후 재발, 다시 수술을 받았다. 그 힘든 고통을 잘 이겨내고 열매 맺지 못한 들깨를 2번째 출간하게 되었구나. 돌이켜보니 84년도 유방암 수술 고통 중에 나는 카톨릭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말한다. 가장 잘한 일은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것.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았고 두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2번째 인생은 나를 사랑하는 나가 되어야지. 이제는 정말 모든 걸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비우고 살자.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배려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자. 다짐하면서 늘 부족한다는 걸 안다. 부족함이 있기에 더 노력하며 정말 사랑함에 두려움 없고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가자. 후회 없는 진솔한 삶을 건강과 함께